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위 1%만 합격한 가치 종목 주식회사 상한가 진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자,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실력 있는 그런 많은 또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승부를 가리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 배틀 상한가도 그런 존재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어떤 느낌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들이요, 그 수많은 종목 중에 수익 낼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밤새서 일단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연해서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결국 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실력되는 보통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 주가 이제 수익이 나와야 되는 주인데, 어머, 내 종목이 하면서 조마조마해야 되니까 이게, 예. 네, 정말 수익이 저조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상한가 징크스라 그러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주에 수익이 안 나고 그 다음 쪽은 다음 주에 수익이 난다는. 예. 네, 하여튼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이 그 한 주일 동안의 수익을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소개드렸던 종목이 중장기로 보면은 대단히 아주 사랑받는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토트님 기억하시죠? 토트님이 말씀하셨던 그 후성이 신고가 계속 내지 않았습니까? 방송 나가고 한 달여 만에 수익이 무려 50%가 났고요. 예, 50%. 아이고, 그러니까 사라니까요. 자, 그리고 예, 또 진용준 대표가 얘기하셨던 인피니트 헬스케어는요, 무려 65%였어요. 결국 갔어요? 그럼요. 그리고 김두영 팀장님 아시죠? 첫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또 멋진 말씀씨를 자랑했던 김두영 팀장의 그 SL은 두 달 반 만에 74.5%! 우와, 샀어요? 못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랑을 할 때 샀었어야 되는데 한 주 한 주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장기전 배틀 한번 가보려고요. 장기전 배틀 정말 기대가 되는 오늘입니다. 조영구 최리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한 치열한 분의 싸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최고의 주식 고수들이 펼치는 살벌한 토크 전쟁. 주식 배틀 상한가.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엎치락 뒤치락 알 수 없는 반전의 수익률 게임. 과연 주식 배틀 최고의 제왕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센서울랜드 TV와 중고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식 배틀 상한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학생분들이 좀 와주셨는데요. 숙명여대, 인하대, 홍익대, 인천대 동아리에서 경제 혹은 주식 관련 동아리 학생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지난주 수익 결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배틀 상한가. 지난주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던 불꽃 튀는 수익률 전쟁. 김상균 전문가의 홈캐슬 대 김선한 대리의 제이스. 주말에도 그 회사에 가서 경기 아저씨와 커피도 한 잔 마셔보면서 오래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말이 느려요. 좀 빨리빨리 좀 하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번에 할 때 이렇게 당했습니다. 예. 안 깨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깨면 부끄럽겠죠. 이미 지난 한 주 동안 15% 가까이 급등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아, 그럼 방송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하나 더 물어보세요. 운정사정 볼 것 없는 일촉즉발 토크 배틀. 김상균 전문가의 홈캐스트냐, 김선한 대리의 제이스이냐. 최종 성적 대공개. 아, 정말 속상합니다. 네, 또. 이럴 줄 몰랐어요, 전문가분들. 그러게요. 네? 자신있게 얘기하시더니 결국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까? 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6%. 지금부터 왜 이렇게 수익이 안 좋았는지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캐스트부터 좀 보면요. 단기간 많이 올라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김상균 전문가께서 월요일 실적 발표하는 IR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었잖아요. 월요일 진짜 과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장중에 12%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어요. 이후에 약간 숨 고르는 장세가 이어졌었는데 금요일 날 결국 4%가량 하락하면서 끝이 났었죠. 그마저 있던 윗꼬리가 자리를 감추면서 금요일 날은 하락까지 한 것이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목표가가 41,000원이 하단이었었는데 그 목표가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수익률이 훨씬 좋았을 텐데 예, 어쨌거나 월요일 시가 3,700원 대비 금요일 종가인 3,515원 수익률 계산해 보니 마이너스 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선한 대리의 JC는 왜 마이너스 5.6% 사실상 수익률 게임에선 밀렸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를 보면 지난주에 장대 음봉난 종목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재미없는 흐름이었습니다. 한 주 내내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정말 지지부진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렸는데요. 조금씩 흘러내리더니 급기야 목요일에는 손절가까지 살짝 터치하는 모습 안 좋았습니다. 월요일 시가 26,100원 대비 금요일 종가 24,650원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해 본 결과 마이너스 5.6% 이렇게 나왔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로그램 보셨죠?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올라갑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렸죠? 예. 잘 가지고 계십시오. 분명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AS 제가 대신 좀 이어서 해드리면요. 홈캐스트 추천하신 김상균 전문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하락으로 3,515원 정도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 실적 기대감으로 좀 들어왔었던 매수 물량이 빠져나갔던 것 같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11선이 깨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인 3,515원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홀딩이고요. 만약 깨진다면 손절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조영구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장기로 나 갖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더 기다렸다가 3,000원 이하에서 한번 추가 매수해봐도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JC 추천하신 김선한 대리님은요, 셔트다운제 확대 적용 우려로 NC소프트도 급락을 했었지만 이틀 급락한 이후에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사흘 만에 반등한 걸 봐라. 이게 게임 대장주의 지금 모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JC 역시 양호한 분기 실적에 기관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5일선 회복에 나설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신규 매수도 24,000원 전후에서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수익이 안 나서 마음이 좀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하고 즐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전문가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드립니다. 품격 있는 토크, 이유 있는 반론,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을 오가는 완전 무결 킬러 분석, 100% 신뢰도로 수익률의 강점을 찍는다. 메리츠 증권 강보경 대리. 이지적인 카리스마로 중무장한 90개의 원석. 주도주 선취회, 시황과 테마로 속 시원히 풀어낸다. 수익을 유혹하는 탐카탈, HK스탁의 신정실장. 봄이 왔네, 봄이 와. 스튜디오에 봄이 왔습니다. 너무나 예쁜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에 있는 분, 하얀 목련을 닮은 아주 예쁜 분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보경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께 선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가실 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월요일 날 꼭 클릭해서 사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고요. 오늘 사신다면 1년 후에 수익률을 책임드릴 수 있는 메리츠 종금증권의 수익률의 전도사 강보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신이 없으니까 1년 후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셔서 마음 놓고 1년 동안 여행 다녀오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1년 뒤면 몇 프로 올라갑니까? 앞으로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주 예쁩니다. 탤런트, 이미연 씨를 닮은 분입니다. 예. 왜들 비웃으십니까? 진짜 이쁘세요. 자, HK스탁의 신은경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철한 분석으로 정확한 정보만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죠. 앞으로 계속 이 수익률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신은경 실장님 미모 정도면 어때 연예인을 꿈꿔도 될 텐데 어떻게 이쪽 분야에 진출하시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과찬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떻게 전문가 생활하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요? 근데 전문가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 고객들이 저의 추천을 받고 계좌가 불어날 때 가장 행복하겠죠. 한 번씩 전화가 오세요. 네. 이번에 덕분에 많이 수익을 냈다고 고맙다고. 네. 그럴 때 가장 이 일을 하는 게 좀. 전화하는 분들은 작업하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썰렁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어떠세요? 주식하면 제일 행복할 때는요? 마찬가지지만 일단 수익률에 계좌가 빨간색으로 계속 불어날 때가 가장 행복한 때고요. 일단 고객님들께서 제 덕분에 인생이 행복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럴 때 제가 정말 행복 전도사가 된 것 같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고요. 앞으로 그분의 인생을 제가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듭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요. 자, 우리, 강보경 대리님이 갖고 나온 종목은요? 제가 갖고 온 종목은 2차 전지, 중소형 2차 전지에서 1등을 하는 종목이죠. 삼성 SDI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삼성 SDI. 그렇다면 신은경 실장님이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반도체 부분 1위.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소개해드린 종목, 장기 투자에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엔 뉴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 종가 기준 처음으로 2,200을 돌파했었죠. 주 중반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프로그램 유입으로 2,230선 윗상단까지 뚫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마지막 거래는 지금까지 과열을 약간 시키면서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 굉장히 큰 이벤트가 치러진 한 주이기도 했었어요. 벤 버너키 연준 의장이 4월 FOMC 직후에 기자회견을 연 것이었는데 시장의 예상대로였습니다. 6월까지는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저금리 기조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1,070원대마저 위협하는 글로벌 달러와 약세, 원화 강세가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도 큰 특징이 있었죠. FOMC 회의 결과 나오기 바로 하루 전에 자동차, 화학주 등 주도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날 곧바로 살아나서 주도주의 건재함을 과시하는가 싶었지만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실적 발표 동시에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조정을 받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한편 소외주들의 반등세도 한켠에서 눈에 띄었었는데요. 그 옛날 트로이카주인 은행증권건설이 부활했었고 실적 보장 기대감 때문에 조선주가 전고점을 뚫으며 신고가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주도주와 소외주의 싸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5월의 코앞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종목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강보경 대리의 삼성 SDI인데요. 우리 국내에서 사실 전자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었는데 이 삼성 SDI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판을 마련해준 기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진공관 그리고 브라운관을 시작으로 LCD, PDP 또 아몰레드까지 1970년에 창립이 됐었는데 그 후 한 40여 년 동안 디스플레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영위를 해왔었고요. 2000년대는 새로운 사업인 리튬이온 배터리인 2차 전지 사업을 추가로 런칭을 했었는데 이것까지도 핵심 사업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토탈 기업으로까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28일에 보니까요. 삼성 SDI 실적이 공개됐더라고요. 장세를 얼마나 1분기에 잘했는지 한번 보면요. 매출은 소폭 늘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이 소폭 줄었습니다. 걱정되신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환율 하락 탓이 크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2차 전지 고부가가치 제품을 더 많이 팔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스마트 기기가 많이 수요가 늘면 늘수록 이 삼성 SDI의 성장 모멘텀도 무한하다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신은경 실장의 하나마이크론을 좀 볼게요. 하나마이크론은 2001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으로서 주된 사업으로는 반도체 패키징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반도체 패키징 이외에 보면 테스트 사업 그리고 MP3 플레이어라든가 USB 드라이버 같은 이런 어떤 디지털 응용기기를 파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반도체 패키징이 주력 사업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반도체 전자적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반도체 패키징과 이에 따른 전기 접속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주요 고객사가 더 중요하죠.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양대 산맥인데요. 이 두 곳에서 앞으로 반도체 패키징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주는 것을 좀 더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마이크론 직접적인 수혜 더 커질 것 같네요. 비메모리 패키징 사업의 성장성에 베팅한다면 하나마이크론의 주가 미래도 닥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는 매주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2명을 선정해 각자의 관심 종목을 발표한 후
한 주간 최고 수익을 달성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수익률은 월요일 시가 대비 금요일 종가로 복불복으로 계산된다. 네, 오늘 최애리나 커님 네. 두 분의 여성 전문가가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제 기분보다도 일단 조영구 씨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네. 왜 이제사 이 여성 우리 전문가들을 모셨는지 예. 상당히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뭐 너무 예쁜 분들이 오셔서 과연 이분들이 또 얼마나 이 유창한 설명을 하실지 기대가 네. 됩니다. 근데 얼굴 예쁜 분들이 얼굴 신경 쓰는 바람에 네. 공부 잘 못하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네,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얼굴값 한 달이죠? 예. 자, 과연 이분들이 얼굴값을 해줄지, 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먼저 강복윤 대리님,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코스피 시장 쪽으로 눈이 돌려져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와 그리고 소외주 쪽에 이제 반란이 좀 확산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도주의 큰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변함은 없으나 오늘 경기선행지수 발표한 거 혹시 보셨나요? 경기선행지수 오늘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혼자.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일단 자동차 쪽과 반도체 쪽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주도주가 쉬어가더라도 확실히 다시 주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도주 확산 흐름이 지금 단기간에 좀 나타나서 소외주에서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흐름에서는 지금 수급이 불분명한 중소형주 쪽에서 매매를 좀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대형주 쪽으로 몸을 좀 피해 있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5월에는 중소형주가 간다는데요. 그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대표주들, 주도주를 놓치게 되면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당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받은 주도주의 조정은 그다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저기, 아니다. 네. 앵커님, 너무 따지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오늘 괜히 따지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따질게요. 그래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에 말씀 우리 신은경 실장님. 신은경 실장님,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우선 강복영 대리님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최근에 장세 자체가 주도업종 위주로 계속 가는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요즘에 계속 한 하루 이틀 정도 많이 밀리면서 그 이외에 소외받았던 IT, 건설, 금융 쪽이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됐지만 견제와 균형이 같이 공존하는 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애매한 얘기시네요. 이쪽은 그래도 이제 길게 보면 역시 답은 주도주다. 나름대로 답을 내주셨는데 주도주도 소외주도 다 간다는 말씀이세요, 다음 주에? 우선은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 간다기보다는 그 중에 가는 또 새로운 제2의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자리매김하려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IT라든지 건설, 금융 쪽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2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견제와 균형이 잘 맞춰지는 장세가 5월에는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잘 내다보셨어요? 예, 그래서 정리하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안내 말 들어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없거든요. 예. 여성 전문가들 얘기 들어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조영구 씨가 뭐 아무튼 확실하게 예,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주도주와 소외주의 싸움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종목이잖아요. 종목, 예. 자, 우리 강보영 대리님이 삼성 SDA 가지고 나오셨고, 우리 신은경 실장님이 하나마이크론인데, 지금 1분 발언대 강보영 대리님 모두 시작합니다. 네, 삼성 SDI 중소형 2차 전지 시장에서 1위를 선점하고 있는 종목이죠. 매출의 45%가 2차 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얼마나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눈을 좀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몰레드 시장에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제 자회사 아몰레드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세계 시장의 98%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쪽 모멘텀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이 부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삼성 SDI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까 주도주 얘기를 하시더니 요즘은 IT 중에 삼성 그렇죠. SDI가 예. 또 뜨거든요. 삼성 SDI를 꼽아 오셨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1분 발언 때 이어서 들어보죠.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과연 이 종목을 1분 동안이나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선 반도체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많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부분에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많은 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이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런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마이크론 1분 발언 때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IT 쪽의 부품 중에 나름대로 좀 대장격이냐 아니면 진짜 IT의 대장을 찾아가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IT 섹터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삼성 SDI와 하나마이크론 서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갈 텐데요. 누가 먼저 공격하실까요? 네, 먼저 강보경 대리님이 네. 공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공격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 SDI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 삼성 SDI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 어떤 걸 반격을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정도는 없겠죠. 자, 삼성 SDI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 SDI가 2차 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관련해서 경쟁 업체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원가 자체가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 시장에서 이 삼성 SDI가 얼마만큼 1위를 계속 차지해 줄지 사실 뒤따라오는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2차 전지로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삼성 SDI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 생각해보면 다른 경쟁업체에게 이 1위 자리를 뺏기게 되면 이게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지진이 이번에 나면서 굉장히 반사 이익을 얻는 회사죠. 오늘 리포트에서 삼성 SDI가 100% 풀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삼성 SDI가 24시간 풀가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말인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90%가 안 되는 가동률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쉬지 않고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반사이익을 직접적으로 얻고 있는 상태. 그리고 오늘 갤럭시 S2가 나왔는데요. 이게 오늘 16만 대가 이미 예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소형 2차 전지 쪽에서는 이미 독보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패드가 출하량이 앞으로 1분기에 4,700만 대였는데 2분기 때 1천만 대가 더 늘어날 그 예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경쟁 업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소니가 거의 가동을 지금 중단하면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가동을 하더라도 늦게 4분기가 되어야 가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SDI가 영업이익률이 7% 정도 나온다고 쳤을 때 지금 파나소닉은 3%도 지금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업이익률 자체에서도 이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LG와 우리나라의 LG화학 같은 경우를 지금 비교를 해본다면 LG화학이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참 어려운 업체입니다. 2차 전지 비중이 20%가 넘어가는 20%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LG전자는 석유화학 쪽에 워낙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해외 업체랑 비교한다면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라이벌 기업들하고 이제 조금 비교해서 얘기해 그렇죠. 주셨는데 답이 됐나요? 네,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서 바로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굉장히 잘해줬는데 자, 동종업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동일 업종 화면이 바뀌었네요. 네. 자, 동일 업종에 대한 이제 비교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실제로 삼성 SDI가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자,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매출액을 가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향돼서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LG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네. 과연 삼성 SDI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현재 구간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앞으로 계속 갈 만한 상승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논란이 많았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에 5년을 두고 봤을 때 PER이 60배, 30배, 25배, 그리고 올해 18배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내년에는 13배가 예상이 됩니다. 확실하게 지금 PER 밴드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존의 그 PER 밴드와 현재를 같이 볼 수 없는 거는 현재 아몰레드 쪽에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SB 죄송해요. 이름을 제가 갑자기 SB 리모티브가 제가 좀 당황을 해서 네, SB 리모티브가 자회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자회사 실적까지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과거의 지금 밸류와 지금의 밸류를 보는 시각은 확실히 달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비교를 할 때 저는 이제 국내 업체에서 비교를 이제 네. 인정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LG화학, 제가 아까 뭐 석유화학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동종업체로 바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도 대형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LG화학이 1위죠. 자, 그렇다면 세계 시장에서 또 경쟁을 한다라고 본다면 네. 자, 최근에 이번에 발표가 됐었죠. 앞으로 계속 저금리 기조로 통화 정책이 갈 거고,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원화가 네. 강세가 된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업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환율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네. 환율이 계속 낮아진다고 한다면 네. 지금 삼성 SDI의 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네, 되죠. 그 부분 리스크 요인으로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 안 해본 부분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원화가 작년 4분기에 평균 환율이 1,113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평균 환율이 1,107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2분기의 예상 환율이 거의 뭐 1,070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삼성 SDI의 매출 구조가 이제 영업이익 구조가 조금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환율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삼성 네, SDI 그 부분 제가 미리 알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아침에 주담이랑 통화해보고 아무래도 리스크 요인을 빼먹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1,070원에서 1,080원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에 크게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 다시 이 환율 라인을 조정할 지금 의지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가만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애널드 예상치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대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경우라도 900억대 정도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출. 자,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득을 또 훨씬 더 볼 수 있는데, 네. 자, 지금 매수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좋은 종목인데 지금 들어갈 시점은 아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 하나마이크론 보면 사실 오늘 하나마이크론에 오늘 전반적으로 다 장이 밀리는 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강세를 보여준 종목이에요. 네,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삼성 SDI에 비해서 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혹시 그 삼성 최근에 그 서울반도체 실적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완전 떨어졌었죠. 근데 어제 이거는 더 떨어졌죠. 서울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코스닥 시장 자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네. 하나마이크론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네. 자, 삼성 SDI 지금 들어가게 매수 타점 바닥이 굉장히 확인이 좋습니다. 됐습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근거를 같이 제시해 네, 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삼성 SDI 바닥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바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일봉을 보시면 안 되죠. 지금 삼성 SDI의 주봉상 주가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지금 제가 이 그리는 부분이 18만 원입니다. 과연 이 18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네. 몇 번의 인고 과정을 거쳤느냐 그 알죠, 부분인데요. 저는 6번. 네, 정확하게 알고 아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 이거 삼성 SDI?
아유, 제가 주식 분석할 줄 알지. 6번 이제 이게 왜냐면 지금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뚫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뚫었다는 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만에 18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이제 2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 18만 원, 이 마의 18만 원 선을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를 네. 1년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1년을 갖고 있다면 이게 얼마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삼성 SDI 이 회사 자체만 그냥 봐서 밸류가 얼마고 그리고 실적이 얼마 나오고 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포인트는 앞으로 이쪽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구체적인 수치는 잠시만요. 저희가 마지막에 네. 과연 뭐 1년, 한 달, 한 분기, 석 달, 네. 하나마이크론까지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조영무 씨가 물어보실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삼성 SDI의 치열한 어떤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자, 하나마이크론 한번 공격 들어가 볼까요? 공격 받으실 준비 되신 것 같고 하실 준비 됐나요? 네, 할 게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일단 이 하나마이크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중소형주 쪽이 아니라 지금 주도주가 여기서 쉬었다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반도체가 올해 실적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코스닥 종목을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인가 그 부분이 우선 가장 먼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코스닥이 사실 요즘에 최근 많이 밀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해주셨는데, 자, 하지만 코스닥 종목이라고 해서 다 내려가는 건 아니죠. 이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 게 바로 지금의 포인트인데, 하나마이크론이 이렇게 코스닥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종업체 대비해서 지금 밸류를 비교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마이크론이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짚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 부분이죠. 네. 자, 사실 반도체 부분이 지금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되겠죠. 네. 그 중에서 네. 본다면 하나마이크론의 매출의 한 15% 정도가 SSD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패키징 부분입니다. 근데 패키징 부분이라는 게 세계 반도체 산업에 지금 계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닥이 아무리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자체만 보고 들어가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짐작할 거리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동종업체 중에 경쟁사인 STS 반도체나 그리고 네페스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주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에 뭐 하나마이크론이 잘 버티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나중에 지금 몇 달 뒤에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네페스나 STS 반도체 같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강하니까 지금- 살아남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지금 예.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을 나누는 건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대표적으로 않습니다. 셀트리온, 네. 코스닥이죠. 네. 지금 셀트리온이 밀리나요? 그거는 자, 그런 다행히 관점에서 보셔야죠. 빼고 봐야 코스닥이라서 될 것 다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 들어가지 말자. 거기에는 말에 어폐가 약간 있다라고 생각이 아니요, 들고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도주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비주도주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계속 가는 건 맞지만 비주도주가 계속 소외당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만큼 성장할 동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간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죠. 지금 코스닥 업황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종목 하나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 충분히 오히려 떨어져줘서 저평가돼 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들어가기에는 훨씬 더 좋다. 땡큐다. 라고 볼수 땡큐. 있겠습니다. 떨어져서
땡기다. 네. 신은경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저평가 국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지금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예를 30%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특정 대형사가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의 좀 약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BW 물량이 184만 주입니다. 아직까지 행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네,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언제든지 것에 대한. 쏟아질 수 있는데 굳이 이 부분 대주주라고 해서 과연 이 물량을 쏟아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 주가가 그래도 빠지지 않고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다른 수도 있는 사람도 거죠. 아니고 CEO가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자기가 컨트롤 하겠다는 거겠죠. 저는 CEO가 가지고 있어도 BW 나오면서 빠지는 글쎄요, 경우 많이 이미 봤습니다. 증권사 네. 레포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나왔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날카로운 질문 해주시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질문 그래요. 다른 거 받겠다고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처음 분이세요, 그분. 예, 질문 자체를 다시 야, 반사. 오늘 사장님이 너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직원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좋습니다. 날카로운 거. 현재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 한 69%, 70% 가까이 되죠. 네, 그러면은 매출처가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매출처가 편중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자, 삼성전자가 엎어지면 우리나라 엎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든든한 기업이 뒤에서 매출을 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매출 비중 중에 70% 이상을,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마이크론이 무너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매출처가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는 이 반도체 산업이 만약에 어느 정도 지금 심리가 굳어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하나마이크론이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자, 여러 가지 중에 일단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SSD 분야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드디스크 부분을 세계 2위 업체에게 팔았죠. 그리고 SSD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직접 하겠다가 아니라 아웃소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웃소싱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지금 하나마이크론을 들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제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자, 10년 전만 해도 휴대폰은 전화 받고, 문자 받고, 네. 문자 보내고, 전화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였지만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뭐 하세요? 거래도 하시고, 영화도 보고, 그렇죠. 뭐 영화 예매 같은 것도 할 거고, 그리고 인터넷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지금 모바일 기계 안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분이 점점 더 세밀화되고 칩 개수가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휴대폰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TV조차도 점점 더 스마트화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은 주말하면 잔소리겠죠. 그쪽 그러네. 관련해서 2차 전지 수혜는 또 여기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저랑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예, 될 수 예. 있는 부분이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출의 45%가 현재 2차 전지, 중소형 2차 전지 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55% 정도가 기존 사업인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산업이 예를 들어서 침체기를 맞는다고 해도 그쪽 산업이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우물을 판다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도체 패키징 산업이 전체적으로 침체가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사 측에 이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영업이익률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새로운 성장 능력 같은 건 없는지. 지금 최근 하나마이크론이 새롭게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부분이 바로 MCP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멀티칩 패키징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지금 점점 더 기계들이 스마트화되면서 지금 충분히 수요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의 매출이 거의 지금 한 85%가량 차지를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또 이 부분 한 가지 장점을 더 드린다면, 자, 하나를 생산했을 때 1,000원이 남느냐, 하나를 생산했을 때 10,000원이 남느냐, 그 차이가 또 중요할 텐데, 이 MCP 부분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성장 동력은
앞으로 성장 동력이 예. 크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반도체 패키지뿐만 아니라 MCP 사업도 있는데 이거 마진도 좋은데 뭐 답이 됐나요? 네, 좀 예.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답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이제 슬슬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공격 좀 센 게 하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제가 모멘텀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쪽에서 모멘텀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형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하나가 필요하다면 전기차 쪽에서 3,000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이 얼마 전에 SB 리모티브라는 회사가 이제 그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를 3년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2013년에 5만 대, 그리고 2015년에 35만 대, 2020년에 130만 대예요.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캐파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간에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부분인데 과연 이 앞으로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크게 성장을 할 건지 앞으로 전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전망 규모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파이가 얼마나 커질 수 네. 있습니까? 우선 지금 뭐 캐파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그만큼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지금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계속 지금 저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상용 지금 계속 사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을 지금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요즘 정보를- 스마트 기기가 정보를 되네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만큼 똑똑해졌어요. 근데 이런 아쉽네요. 기기가 저희 알고 지점장님을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예. 네. 자, 이제 물어보세요. 네. 1년에 얼마? 자, 오늘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삼성 SDI, 1년, 6개월, 3개월 단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목표가를 산정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중장기 종목을 그 얘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제 1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식하면서 수익 나면 20% 나도 내일 당장 팔아버리는 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굳이 지금 사서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은 일단 짧게 3개월까지는 제가 24만 원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요. 왜 24만 원이냐? 현재 주가에서 대략 26% 정도 올라온 가격인데요. 지금 회계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죠. 자회사 실적까지 반영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 SDI의 시총이 8조 6천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회사 실적 감안하고 현재 영업 가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일단 10조 2천억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걸 주식수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2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가 나온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개월에 24만 원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SB 리모티브의 지금 앞으로 전기차 성장성이 부각이 돼서 중국 시장까지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물론 당장 주식에서 주가가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주식은 기대감을 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리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년 뒤에 매출이 나타날 수 있어도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목표 수익률은 32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32만 원. 지금 20만 원 밑에 있는데 32만 원까지 1년 정도 있으면 간다. 삼성 SDI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네.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진짜 아까 차트 보여주셨지만 그냥 쭉 두면은 알아서 올라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차트가 과연 연장된다면 석 달 뒤, 1년 뒤 얼마가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는 종목,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만한 종목들을 이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등락이 심한 종목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삼성 SDI 정말 너무 좋은 종목인데 지금 들어가기 좋은 매수 타점이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등락이 없다라는 건 가정을 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등락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중장기로 안정적으로 가려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가를 잡기가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최대 목표가 얼마까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짧게
그래도 아무리 장기라고 하더라도 1년 내내 묶여두는 건 은행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1개월, 3개월 이렇게 잡았는데요. 네. 자, 1개월에 지금 현재 주가가 14,100원이죠. 자, 1개월 안에 108,700원까지 보고 지금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네. 자, 18,700원까지 오. 보고 그리고 3개월 후에는 한 3만 원대 부분. 오케이. 보겠습니다. 정말이죠? 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지금 불을 지르는 공격과 속 시원한 반격. 베테랑 대 베테랑이 만났다.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주식 배틀. 과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최고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금요일 저녁 라이브한 공개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는 최고의 스탁파이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식 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주식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의 전문가한테 삼성 SDI, 하나마이크론 돈은 한정돼 있고 중장기 투자로 어떤 게 더 좋은가 이제 마음 결정이 되셨습니까? 우리 끝으로 예, 오늘 기분 좋으셨는데 아주 예쁜 여성분들이 또 설명까지 잘해 주셔가지고 네. 어떤 쪽에 마음이 저는 신은경 실장님. 예. 왜냐면 우리 또 대표님께서 또 수익률을 내준 걸 확인시켰고 네, 함께 일하시고 더블 간다는데 예. 50%보다 더블이 낫지 않습니까 저는? 예. 68%입니다. 68%에? 네. 기도 이쪽 100%가 낫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예, 좋습니다. 예, 뭐, 한 석 달 정도 있으면 또 하나마이크론 2배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삼성 SDI 하나마이크론 중에 마음을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준다는 거지. 네. 판단도 시민 여러분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뭐 저희가 뭐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정말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가요.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12회까지 왔는데 오늘 12회를 끝으로 일단 작별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주식에 좀 눈을 떠가지고 예. 이제 좀 뭔가 해볼만 하니까 끝나네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아쉬워하실 게 없는 게요. 시즌 1은 여기서 끝나지만 시즌 2 새로운 모습으로 짜잔 나타나면 되지 않습니까? 시즌 2 끝나면 또 시즌 3, 시즌 4 계속 있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예. 예? 계속 합니다. 안 예. 되면 제 돈을 들여서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조영구 씨 지금까지 뭐 한 10여 회 정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서 뭐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 드셨어요? 사실 주식의 문외한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정보를 주기만 하면 사고 또 손해보면 물리고. 마음 아파하고 계속 인생이 주식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를 했는데 제가 12회 동안 함께 하면서 전문가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주식을 한번 사더라도 심사숙고하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너무 재다가 또 못 사가지고 지금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사실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주변 분들이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을 조금 친근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접근하게끔 해줘서 참 고맙다고 그런 얘기 들어서 저도 좀 뿌듯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시즌 1은 여기까지이네요. 네, 자 주식하시는 분들 공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하시는 길이 곧 주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김도영 팀장이 해줬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즌2에서 여러분들이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그날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여러분, 일단 저희는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최진아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감사합니다.